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AI 산업 육성과 기본법 제정을 위한 AI 포럼이 2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여야 공조로 제2법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제일헬스사이언스가 다음 달부터 가스명수, 슬기담 등 삼성제약의 일반 의약품, 의약외품을 독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제약 측은 전국 자체 영업 조직망 및 10,000처 이상의 직거래 유통망을 보유한 제일헬스사이언스가 파트너사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7월부터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전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의 경우 가계 취약자주의 평균 부도율은 기준 시점 2.9%에서 2025년 말 4.7%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완화 지연, 경기 하방 압력, 신용 스프레드 확대, 자산 가격 하락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2024년에서 2025년 중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로 원가 상승 압력, 수출 여건 악화 등이 가정됐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이 새로운 전쟁은 중동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가자지구 전쟁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적대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중동 외교 전문가를 여러 차례 이스라엘로 급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으로 이란이 중동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 중동에서의 지정학적인 우려들 어떤 흐름 보일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성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김성규 일타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생각보다는 꽤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약간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이제는 키맞추기로 견조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이 시장 놓치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시장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권해드리며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간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의 강한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규장에서 6% 넘게 올라주면서 시총 3조 달러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요. 기술주들 투자 심리도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엔비디아 영향이 오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주, 국내 관련주들 탄력 보이고 있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오늘 이슈들이 좀 나왔죠.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현재 국내 증시 흐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움직인다. 즉 코스피에는 외국인, 그 다음에 코스닥에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오후 시간대에 과연 외국인이나 기관의 유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키맞춤 장세 속에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코스피 그리고 그 와중에도 여전히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는 코스닥이라고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거의 50대 50 정도의 비율로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지금 포진해 있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종목들,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저가 종목들이
조금씩 평가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먼저 보면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를 먼저 보도록 하죠. 2,780포인트를 드디어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2,777포인트 여기에 나와 있는 저항대를 돌파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평선 저항을 약간 걸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리는 나쁘지 않은 자리, 즉 위로에서 2,800포인트를 한 번 더 공격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견조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 특히 하이닉스가 장중 4.4%가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코스피 꽤 재미있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약 거의 보합권에 있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 현재 봉으로는 음봉이 나와 있다. 그래서 846포인트를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중 839포인트까지 떨어져서 여기에서 조금 더 빠질 것 같이 보였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지지 라인을 잡고서 아래 꼬리 주고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여러 소부장 관련 종목이라든가 그 다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여기에서 힘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자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리고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현재 자리 거의 보합권에 있죠. 88,000원 자리를 계속 지켜가면서 여기에서 물량에 대해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다시금 만약에 위로 올라갔을 경우 이전에 저항대였던 81,400원대를 과연 오늘은 넘어가지 못하더라도 금주 중에 한 번 더 넘어갈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뉴스상의 악재도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이 절대 그 루머는 루머일 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놀라거나 하지 마시고 물량을 함부로 투척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그다음 우리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SK하이닉스 강하게 갭 상승한 자리 그리고 234,000원 자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 전 고점이었던 243,000원 자리 여기를 넘어가서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25만 원까지는 한 번 정도는 터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엔비디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13%가 넘게 급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을 했는데 잠깐 해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5일선에 딱 걸려있는 상태에서 넘지 못하고 마감을 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아직까지는 자리에서 맥디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오히려 지금 여기에 있는 들어오는 유입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오히려 여기에서 좀 더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전체적인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은 여기에서 과연 이 자리, 즉 238,000원 자리를 과연 넘어갈 수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넘어가는 종목들, 그동안 나왔던 급등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 DI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대원전선 이런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력 설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선 관련 종목들이 좀 튀어오른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특히나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미용기기들이 꽤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로닉도 역시 지금 강하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2차전지 부분 내에 다른 종목 신흥 SEC도 역시 이렇게 급등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오늘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동국제약이라든가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10%가 넘는, 그리고 여기에 하나머티리얼즈는 12%가 넘는 이런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안정적인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에는 오늘 하루의 장은 오후에 들었을 때 과연 외국인이나 기관이 얼마나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여주는 가운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힘이 더 강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양전하면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시총 4위까지 모두 상승불 켜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견조한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혼자서는 대응 전략 세우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다뤄봐야 될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벤처부는 오는 1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행사인 비반과 또 경진대회 EWC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회에서 2021년도에 국내 스타트업 토닥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 이번에는 어떤 성과들 만들어낼 수 있을지 끝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SK온은 지난 2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패스트마켓 컨퍼런스에서 엑선모빌과 리튬 공급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K온이 미국산 리튬 공급망 확대로 IRA 대응력을 강화하는 만큼 앞으로 어떤 행보 보여줄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쏟아지는 가운데 과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부분들 짚어주실지 이런 부분들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부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장 학생께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스포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스쿨 뉴스, 자, 머니 이슈를 분석하교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3나노 파운드리 결합 루머, 아무튼 반도체 이야기. 두 번째는 자, 중동의 스타트업 행사에 관련된 이야기. 세 번째는 리튬 이야기. 다음 네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야기.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나노 파운드리 결합 루머. 그래서 삼성은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나노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한 웨이퍼 결함이 나왔다. 이거 굉장히 뭐 큰 뉴스인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이런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TSMC, 엔비디아, 그다음에 SK하이닉스 3자 연합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세력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AMD,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인텔, 아마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쭉쭉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루머는 루머일 뿐. 이래서 현재 삼성 측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00라트 정도의 결함이 나가지고 1조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웨이퍼 제조 공장에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3나노 2세대 공정 중에 여기에서 결함이 발생했다. 쉽게 해서 웨이퍼 공장에서의 그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웨이퍼라는 것이 절대 뭐 아침에 뭐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서 뚝딱 해서 만드는 빵도 아니고 그것도 만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물량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율을 전부 다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웨이퍼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웨이퍼라는 것들이 그만큼 해가지고서 그만큼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12인치 웨이퍼 기준 원일 65,000장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략 몇 개냐면은 한 러트에 대충 25개에서 30개 안팎으로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나왔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생산 규모 자체가 6만 장에 안 미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이 사실 자체가 지금 문제가 돼 있다. 좀 과장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 이 정도라는 얘기면은요. 사실상 어느 정도냐면은 1년에 했을 때 연산으로 했을 때 대략 한 70만 장 정도 나오는 거죠. 70만 웨이퍼 per year.
WPY라 그럽니다. wafer per year 정도 수준의 이 물건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거의 이 중에서 거의 한 15% 정도가 날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 증시에서의 시장 중간에 갑작스런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된다 안 된다? 바로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입니다. 자, 중기부 중동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비반 2024 이렇게가 나왔죠. 여기에 리야드에서 하는 거죠. 사우디. 자, 우리의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여기에 관해 가지고서 하고 있다. 무함마드 빈살만 MBS라 그럽니다. MBS가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무엇이 있겠냐라고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현재 뭐 메타하고 연결되어 있는 뭐 이런 메타 플랫폼스랑 연결되어 있는 그 AI 관련 종목들 관련된 스타트업들 이런 회사들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가 지금 현재 석유 말고 차세대 먹거리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는 아예 그냥 도시 자체를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데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아부다비나 이런 데서 UAE에서도 여기에서 관련돼 있는 그런 그 도시도 만들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행사를 통한 그 경기 활성화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이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SK온 엑슨모빌과 리튬 공급의 MOU. MOU는 그냥 메모랜덤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MOA로 가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어그리먼트까지 가야 되지만 안 그지 못 갔다. 그러니까 요걸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왜? 엑슨모빌도 지금 현재 땅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채취를 하고 있지 아직까지 이만큼을 공급하기에는 준비가 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려고 그러면은 아직도 좀 시간이 걸린다.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이게 습식이에요. 건식이 아니고. 자, 아칸소 리튬 염호라 그랬죠. 자, 염호. 자, 그러니까 습식이니까 브라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 천일염 하듯이 그렇게 리튬을 건져내는 DLE 기술 방식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미국제 리튬을 10만 톤을 공급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닌 것이 199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국가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아주 작심하고서 염호를 다 긁어 모으고 거기다가 리튬 광맥까지 찾았다 그랬을 때는 정말로 어지간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리튬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을 때 나와 있는 IRA 자, 우리 여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 테슬라. 테슬라 자체적으로 네바다에서 지금 현재 리튬 광맥 찾고 있죠. 그거 현재 계속해서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SK온도 역시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앞으로의 여러 미국 리튬을 살 회사들이 어디가 나올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분산형 에너지 구축이 에너지 자급자족 핵심이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번에 산업단지공단 인천시하고 뭐 LH 뭐 이런데 인천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한전에서 나오는 여러 에너지, 즉 천연가스나 화력발전 혹은 원전을 이용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받지 말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태양광, 풍력, 소수력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해 가지고서는 가능하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대형 그 원전에서 만들어진 대형 원전이나 천연가스 플랜트에서 나오는 이 전기들은 수도권이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쪽으로 보내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쓰는데 특히 전기 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구리 전선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왔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구리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느냐? 구리 대체 CNT, 자 탄소 나노 튜브죠. 탄소 나노 튜브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들이 다시금 움직일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석유를 정제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기서 수소를 채취하고 수소를 빼고 난 다음에 나오는 탄소를 가지고서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이 CNT, 탄소 나노 튜브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 전력망을 구축했을 경우에 또다시 아주 친환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500%를 넘어서셨습니다. 자, 나도 이렇게 강한 수익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이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테마를 뽑아주신다면 어떤 테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 테마 한번 보도록 하죠. 4가지 얘기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중동 이야기,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4가지를 지금 들고 왔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할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의 이야기. 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동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기부의 중동 스타트업 행사 관련 이야기. 자, 지금 여기에서 중동이 계속해가지고 뜨고 있고, 우리는 상당히 좋은 기억도 있지만 나쁜 기억도 있는 중동에 관련된 어느 정도의 환상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perception, 즉 perception이라 그러죠. 뭔가 여기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가면은 무조건 돈 벌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전부 다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좀 요거 얘기해 보도록 하죠. 관련 테마는 수도 없지만 그중에서 뽑아 본다면 건설, 원전,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에 돈을 벌었던 분야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에 방산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뭐 IT라든가 K-팝, 엔터,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화장품,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섹터들 한 5가지 정도만 지금 여기에 가져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이슈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테마 중동 이야기. 저도 개인적으로 18년 차로 지금 계속해가지고 중동하고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컨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면이 모멘텀을 보자 그런다 그러면 첫 번째,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는 중동 국가들. 자, 지금 현재 기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앞으로는 정말로 힘들어진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나 산유국인 GCC, 걸프 지역 협의회, 자,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름 가지고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엄청나게 깨달았고, 거기다가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셰일 오일로 시장 교란한 것 때문에 감산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고, 심지어는 그전에는 찍어보지도 않았던 국채까지 찍어봤던 그런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던 게 중동 국가들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번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 자칫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중동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큰 재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게 더 급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기술 이전에 나름 관대한 한국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의 빈살만 왕세자를 비롯해 가지고서는 중동 국가들, 특히나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아니면 카타르 이런 쪽의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는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협력하자 그러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특히 UAE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쫙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름대로 기술 이전에 조금 관대한 편이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택도 없는 소리 그러고서는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고 그냥 물건만 팔아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뭐 당장 우리 옆에 있는 일본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중동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같은 국가는 그런 거 아예 해주지도 않았었던 상황이었다. 그랬는데 무엇이었느냐?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어느 정도 기술 이전해주고 거기다가 이제는 여기에다가 UAE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경험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는 기술 내놔라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이제 하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경제 협력을 하게 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술 이전에 나름 관대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나름 관대한, 무조건 퍼주는 호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친구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국에는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기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석유죠, 구하는데 나쁘지 않은 그래도 관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머니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 첫 번째 머니 포인트.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려는 중동.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고 21세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를 가보면은 아직까지도 19세기, 20세기 초를 아직은 못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그래도 많이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외국인들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외자 유치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다. 왜? 아직까지도 내부에서는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가기가 되게 쉽지 않다.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술, 주류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요거는 종교상 이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자,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여성 참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든 지금 변화하는 세상에 재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 요르단, 레바논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시리아는 지금 현재 뭐 시끄러우니까 어쩔 수 없죠. 내전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속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서 그리고 또 이집트도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술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외국인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관광을 해야 됩니다. 왜? 기름이 안 나다 보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서라도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기름이 나는 산유국들, GCC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변화해서 살아가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머리도 힘들고 몸도 힘든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저유가로 인한 새로운 생존 수단을 모색해야 된다. 지금 현재 유가가 낮아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은 아직까지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이 안 돼요. 이후 회복이 안 됐어요. 자, 회복이 안 된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특히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로서는 석유가 더 이상은 그 옛날에 비해서는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고 수요 자체도 조금 떨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저유가로 인해 세상에서 새로운 생존 수단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아예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그 어떤 아이템들을 선점하고 거기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 자, 그거 이외에 새로운 신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으로 먹고 살 거리를 찾느냐. 자, 그래서 자, 거기에서 이제 라이센스죠. 라이센스. 그 다음에 신사업. 그 다음에는 뭐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친환경적인 석유화학.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냐 그러는데 친환경적
석유화학, 유화학. 자, 무슨 얘기냐? 자, 수소를 생성시키든가 아니면 암모니아를 만드는 다음에 이 암모니아를 가지고서 분해한 다음에 수소를 뽑아내고 질소 비료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가는 것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자, 가스에서 혹은 여기에 있는 탄화수소를 분리한 다음에 수소를 떼어내, 수소는 에너지, 탄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는 매립하든가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서 탄소 섬유를 만들고 이걸로 차량의 샤시를 만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리드망에 들어가는 구리-대체 선을 만드는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든가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죠. 즉 이런 것들이야말로 중동이 새로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중동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중동 짚어주셨는데요. 중동이 이제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가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생존 수단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동과 연관된 관련주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까지 살펴봤는데 이런 테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종목 2가지만 뽑아주신다면요? 오늘도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두 가지. 자, 오늘의 2가지 종목. 첫 번째, 한국항공우주, 카이라고 부르는 한국항공우주. 두 번째는 뭐냐? OCI 홀딩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관련 종목. 이 2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한국항공우주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 방위사업청, 즉 방사청과 KF21 양산 계약 2조 원대의 양산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해서 계속해서 초도기가 나오는 일에 2028년까지 쭉 해가지고서 순차적 도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하냐? 그쪽은 엔진 공급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위사업 계약을 할 때는 무조건 하고 한국항공우주가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히 공군 같은 경우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육군에 들어가는 장비들 상당수가 또 이제 서서히 중동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의 어느 정도 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만약에 미국에서 지금 현재 F-35라든가 이런 그 스텔스 전투기가 나가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의 KF-21이 4.5세대이지만 앞으로 추후 5세대까지 업그레이드가 할 수 있는 혹은 그 이상으로 다 확장을 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KF-21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협의는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현재 어제 양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바닥을 다지고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2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2번째 종목 OCI 홀딩스. 자, 현재 OCI 홀딩스 같은 경우 지금 말레이시아에 태양광 관련해서 진출한다. 이미 이전에 얘기가 나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미주를 중심으로 움직이죠. 북미하고 이쪽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반면 자, 말레이시아라든가 동남아 그다음 중동으로 나가기에는 OCI 홀딩스가 훨씬 더 거기에 대한 기반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의 연락사무소 혹은 인프라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옆으로 횡보하고 상당히 쉽지 않게 움직였던 이 모습에서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비록 그렇게 많은 그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앞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IRA에 의해 가지고선 미국이 어느 정도 태양광에 대해서 드라이브업을 걸었을 때 지금 현재 퍼스트 솔라라든가 이런 태양광 파넬 관련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에서 이 OCI 홀딩스 역시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국항공우주와 OCI 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방위사업청과 KF21 양산 계약 후에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고요. OCI 홀딩스는 말레이시아 태양광 진출 소식에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두 종목 안에서 딱 한 종목만 고른다면 어떤 종목 골라주실까요?
둘 다 바닥인데 골라달라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장에서 원픽만이로 보셨을 때는 일단 두 가지 종목의 특성을 알고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카이 같은 경우에는 방산의 진심인 중동 국가들, 특히 사우디 후티 반군부터 해가지고서 여기에 각종 시아파 반군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미국에다가 지금 어떻게든 해서 무기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 무기 도입이 조금 돈이 비싸고 힘들어진다 싶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죠. 물론 대안 찾지 말라고 미국에서 압력을 넣고는 있지만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K방산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부터 2년에서 3년 사이에 상당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OCI 홀딩스는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기대한다. 태양광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가장 큰 장점은 단기간에 설치 가능하다는 거죠. 단기간 건설이 된다. 자,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자재만 갖다 놓으면 언제든지 만들어가지고 선만 연결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뚝딱 하고서는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고, 거기다가 중동 지역의 특성상 일조량이 크기 때문에 먼지만 잘 컨트롤하면은 굉장히 장시간 동안에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현재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샴스원 같은 이런 상업용 태양광 발전을 이미 1990년대에 진행을 했고, 여기에 대한 그 리페어 업그레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일단 OCI 홀딩스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는데, 단기적으로 갑작스럽게 그 방산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OCI 홀딩스 짚어주셨습니다. 태양광 수요 증가로 기대감 모으고 있는 만큼 똑똑한 가격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종목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전략 세우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히든머니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로 1월 9일에 언급해주신 엔캠 307% 넘는 탄력적인 강세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GST 매수가 33,250원 기준 80% 가까운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이어서는 2월 13일에 공략한 YC 282% 수익 기록하면서 2위에 등극했고요. 다음은 덕산테코피아입니다. 183% 넘게 상승하며 3위에 올랐고요. 마지막으로는 세명전기 98% 넘게 상승해줬습니다. 이어서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의 한 달 내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 3일에 짚어주신 롯데칠성 13% 가까운 강세 나타내며 수익률 4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는 카페24 매수가 35,850원 기준 19% 넘는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6월 13일에 언급해주신 샘표식품 37% 넘는 수익 기록하면서 1위에 등극한 가운데 파세코 매수가 10,050원 기준 20% 넘게 오르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6월 20일에 공략한 LS 일렉트릭 11%대 탄력 보이며 5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탑5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500%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나도 한번 이런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살펴보다 보니 우리 전문가님 다시 한번 너무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익률 봤는데 리뷰를 빼놓고 갈 수는 없겠죠.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종목들 살펴주신다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상한가 간정망부터 한번 해보죠. 자, 네. 데브시스터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자, 3월 12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48,350원. 여기에 차트상에는 노란색으로 원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 권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횡보 라인 그 박스권이 2개가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 매수 이후에 여기에서 나왔던 이 박스권 52,000원에서 45,000원 사이의 박스권으로 가고 있다가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오고 갭 상승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옆으로 해서 계속 횡보하는 자리, 즉 52,000원에서 62,000원까지의 이 횡보권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지금 현재는 이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하고 지금 현재 76,300원 완벽하게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셨듯이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즉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 쿠키런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써먹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키런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신작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일단 데브시스터즈 첫 번째로 이렇게 그 상한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진중공업 일단 보겠습니다. 세진중공업.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세진중공업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오늘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4월 22일에 들어갔던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금 강하게 계속해가지고 상승하고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1350원까지 강하게 지금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을 계속해가지고서는 들고 가는 것이 좋다. 특히나 여기에서 중요한 거 오늘 두 가지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횡보하다가 추세를 타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일단은 조금은 드라이브업을 걸고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들고 가신다 그러면은 확실한 수익을 낸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리뷰 종목으로 데브시스터즈와 DI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데브시스터즈는 상한가 기록한 가운데 무려 57% 넘는 수익을 기록하셨는데요. 나도 이런 빨간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수익을 보다 보니 히든 종목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또 상한가 보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미용기기 관련 종목, 지금 특히 미용기기 섹터들 오늘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인 거 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 미용기기 관련주 별이 4개 이 종목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종목 피부에 관심 많은 중동 여성들에게 충분히 먹힐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퍼스널은 아니지만 의원에서 쓸 수 있는 수많은 그 피부과 치료 기기들을 쓸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중동에는 피부과가 많습니다. 네. 치과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게 어디냐 그랬을 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피부과가 아주 단연코 1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나 미에 대해 가지고서 신경 쓰는 건 여성들의 본능이라는 거 제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능 종목 포인트, 각종 피부 시술 장비를 제조하는 피부 미용 기기 관련 업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두 번째, 최근 들어서 수술 의료기기에 대해 가지고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보면은 뭐냐? 이 미국에서 나온 FDA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EU에서 쓰는 거기서 하고 있는 MDD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승인을 그 다음으로 쳐줍니다. 근데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종목은 이 기기들은 바로 중동에서 이런 피부과들에서 직수입해가지고 혹은 직도입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FDA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은 중동 사람들 아주 그게 의심 안 하고 신뢰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해서 수출 모멘텀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주도봉 차트를 보도록 하죠.
주간 차트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서 3천장을 만들려고 형성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제가 봤을 때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계속해가지고서는 기존에 있던 거래량들이 이만큼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로 봤을 때 한 번 더 밀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에서 뭔가 하나 더, 즉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미용기기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별의 개수는 종목명의 글자 수를 뜻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이 시각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고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지수 혼조로 출발한 뒤에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 다시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부터 일단 코스피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다시금 강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2,787포인트, 잠시 후에 어쩌면 2,79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아무래도 이번 주 중에 2,800포인트를 한 번 더 터치를 시도를 하고 그 위로 돌파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는 것은 외국인이나 혹은 기관의 매수세가 더욱더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세가 지금부터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그 이외에도 2차전지나 이런 부분들이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과도 연계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합으로 강하게 0.05포인트 상승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보다는 1시간 전보다는 조금 더 빠져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840포인트를 과연 지켜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거 2차전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소부장 관련 종목들, 그리고 제약바이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는 여름 계절 관련주로 다시금 피부 미용 관련주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두시고, 또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많은 업체들이 또 M&A 이슈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상당히 단기간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장에서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봐주시되, 그동안 빠져 있었던 종목들,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것을 권해드리고, 단 여러분들 기존 보유자들 많이 손실을 보신 분들은 여기서는 물을 타거나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변동성 강한 시장에서 혼자서는 대응 전략 세우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내일 새벽에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AI 거품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마이크론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경우에 AI 추가 랠리도 가능한데요. 일단 시장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내일 새벽 마이크론의 실적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키맞춤 장세 속에 안정된 상승 흐름 살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반도체, 중동,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까지 분석해봤습니다.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미용기기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